안녕하세요. 투자 세계를 움직이는 건요. 때로는 냉철한 분석보다 뜨거운 이야기일 때가 있죠. 네, 맞아요.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최근 중국 방위산업 관련 소식들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그 슐리렌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글을 좀 중심으로요. 네, 그 사건 발단이 그 파키스탄군의 주장이었잖아요. 네네. 중국산 J-10C 전투기, 이걸로 인도 전투기 5대, 뭐 라팔 3대 포함해서요. 이걸 격추했다는 발표였죠. 근데 인도 정부는 확인도 부인도 안 했고 뭐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상태라고요? 네, 맞습니다. 아직은요. 그런데도 시장은 그냥 즉각 반응했어요. 그랬죠. 이게 만약 사실이면 중국 최신 전투기가 서방 고성능 전투기를 상대로 첫 실전에서 우위를 보인 셈이니까요. 그렇죠. 엄청난 사건이죠. 만약 사실이라면. 그래서 J-10C 제조사 그 중국 항공공업 그룹 청도항공기 주가는 20% 넘게 확 뛰었고요. 네, 20.6%나. 반대로 라팔 만든 프랑스 다스항공 주가는 6% 이상 빠졌고요. 와, 정말 이야기의 힘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이게 혹시 중국한테 또 다른 딥시크 모멘트 아니냐?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. 딥시크 모멘트요? 그 AI 모델. 네, 지난 1월에요. 항저우의 한 스타트업이 오픈 AI 수준 AI 모델을 훨씬 싸게 내놓으면서 기술주 랠리를 이끌었잖아요. 네, 기억납니다. 그것처럼 방위 산업에서도 중국이 뭔가 저비용 고효율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?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죠. 오, 그거 흥미로운 비유네요. 그럼 이 사건이랑 그 딥시크 모멘트 비유가 이걸 듣고 계신 당신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게 단순히 뭐 전투기 성능 비교 이런 걸 넘어서요. 네. 확인되지 않은 정보, 그리고 강력한 기대감, 이런 게 어떻게 실제 시장이랑 또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. 그 속내를 그럼 좀 더 들여다볼까요? 네, 그 딥시크 모멘트의 본질이라는 게요. 사실 그 기술 자체가 뭐 당장 얼마나 파괴적이냐 이거랑은 좀 별개로요. 그래요? 중국한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딱 보여줬다는 점이 중요해요. 미국의 무역 압박이 있는데도 우리가 전자제품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, 여기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준 거죠. 인식의 전환이군요. 그럼 이 딥시크 모멘트라는 기대감이 방위 산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? 중국 방산 기업들이요. 언젠가는 세계 시장, 특히 그 개발도상국들 있잖아요. 네, 글로벌 사우스. 네, 소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더 많은 무기를 팔 수 있을 거다. 이런 전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. 물론 지금 당장은 중국의 세계 무게 수출 점유율이 한 5.9%? 그 정도밖에 안 돼요. 시프리 자료 기준인데요. 5.9%면 미국의 43%에 비하면 아직은 정말 미미하네요. 그렇죠. 아직은 차이가 크죠. 그리고 그 수출도 대부분 파키스탄에 좀 집중되어 있긴 하고요. 지리적 한계도 있고요. 네, 하지만 그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, 이게 커지고 있는 거죠. 잠재력이라? 근데 이미 사아프리카에서는 중국이 최대 무기 공급국이라고 하지 않았나요? 맞습니다. 서아프리카 전체 무기 수입의 한 26%를 중국이 차지해요. 그러니까 아주 근거 없는 기대는 아니죠. 게다가 방산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이것도 무시 못하죠. 아까 다쏘 항공 순이익률이 17%라고. 네, 상당하죠. 수익성 높은 사업입니다. 하지만요, 이게 실제 대규모 수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. 수개월 또는 뭐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당장 실적으로 나타나긴 어렵겠죠. 네, 그래서 현재 투자자들의 이런 반응은요, 어쩌면 올해 유럽 방산주들이 막 급등했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도 있어요. 유럽 방산주요? 그때 네이토 국가들 국방비 증액 약속 뭐 이런 것 때문에. 네, 그런 기대감은 엄청났죠. 근데 실제 생산 능력이나 효율성은 아직 좀 물음표가 있는데도 주가는 먼저 막 달렸잖아요. 맞아요. 독일 라인메탈이나 프랑스 다쏘 같은 회사들 주가가 연초 대비 50% 넘게 오르거나 뭐 2배 이상 뛰기도 했으니까요. 네, 그런 상황이랑 유사한 면이 있다는 거죠. 그 유럽 방산주 급등 배경에 투자할 만한 상장 기업이 적다는 공급 부족 요인도 있었다면서요. 네, 그것도 중요했죠. 중국도 혹시 좀 비슷한 상황인가요? 그런 면이 있습니다. 유럽처럼 중국도 군현대화가 비교적 최근 일이고요. 상장된 대형 방산기업 수가 좀 제한적이에요. 아하, 그리고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러시아 무기 의존도가 꽤 높았거든요. 네.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의 그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요. 그 실전 성공 주장은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
실전에서 성능이 입증됐다. 이거만큼 확실한 광고는 없겠네요. 네, 그 원문 컬럼 표현에 빌리자면 파키스탄이 베이징의 군사력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야, 홍보대사 역할이라. 재밌네요. 자, 그럼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. 아직 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네. 이 파키스탄 인도 간의 교전 주장 그리고 딥시크 모멘트라는 비유 이게 딱 결합되면서 중국 군사 기술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거. 이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. 맞습니다. 그 인식이요.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실제 실적보다 먼저 투자 심리를 움직이고 또 잠재적인 무기 수출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겁니다. 제한된 정보만으로도 시장의 인식이라는 게 얼마나 빠르게 또 크게 움직일 수 있는가. 네. 그리고 때로는 검증된 실적보다 강력한 이야기가 어떻게 투자를 이끄는가 하는 점이죠. 세계 무기거래 지형도에도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. 이런 신호일 수도 있고요.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. 네. 중국이 AI 소프트웨어 같은 고부가치 서비스 수출에 이어서 이제는 첨단 무기까지 수출 포트폴리오에 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런 수출 구조의 재편 시도가 앞으로 몇 년간 단순히 방위 산업을 넘어서요. 세계 무역 균형이나 지정학적 역학관계에는 또 어떤, 뭐랄까, 예상치 못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? 그건 정말 큰 질문인데요. 네.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.